무엇을 생산할지,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던 거에서 전기 부품으로 이제 업종을 옮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아주 배타적인 경영자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 경영자들의 영역에 진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필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청에서는 공동결정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고요. 산업 전환을 다루는 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는 노사정이 모두 들어와야 되고, 그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꾸려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법을 만든다라고 해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은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어디에도 정의로운 전환 내지는 공정한 전환 이런 식의 표현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에 좀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스스로 해내야 될 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 이를테면 노동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생산량 감축에 대응을 하면서도 그때 생기는 비용들을 사회 전체가 분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이익을 받는 기업이 분담을 하거나 하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석탄 발전소 노동자 수천 명이 실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보호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원 중에서 전력 생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송 부문이며, 그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파리 협정을 통해 약속한 탄소 감축 계획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30% 이상 적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한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쓴다고 하면, 전기차는 그게 이제 15,000개 정도로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부품 수가 줄어들면 공정도 많이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자체도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람도 많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돼서 2021년 산업연구원은 국내 전기차 생산 비중이 10.5% 증가할 경우 4,718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완성차 7개사 노동자 12만 6천 명과 9천여 개 부품사 노동자 2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해당 산업 고용 인원의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환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의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같은 산업 분야에 머물러 있더라도 노동자들은 새로운 성격의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 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직무 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롭게 늘어나는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정부의 당면한 문제이지, 없어지는 산업에서 생기는 실업이라던가 고용 축소되는 산업에 생기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의 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는 거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실업 대책에 뭐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그런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걸 발표를 했으면 정책적으로 대안도 같이 마련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면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했다가 일자리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대부분이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후회시키면 고용 문제는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산업전환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산업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독일의 탈석탄위원회,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처럼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표가 큰 비중으로 참여하여 공동 결정권을 가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환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과 지역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다양한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산업별, 지역별로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단체, 정부, 사용자단체, 이해관계가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이 산업전환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민주적으로 산업전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요구였습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다 이제 다루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입니다. 무엇을 생산할지,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던 거에서 전기 부품으로 이제 업종을 옮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아주 배타적인 경영자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 경영자들의 영역에 진입해서 그 회사의 투자 방향이라던가 그 회사가 만드는 생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필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 차원에서는 공동결정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게 사업장 차원에서 각계로 이렇게 약진하는 방식으로 각자 도생하다 보면 훨씬 더 경쟁을 촉발하게 되면 그 경쟁의 패자들이 또 반드시 생겨나고 경쟁 때문에 누군가는 임금을 깎거나 누군가는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안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율이 가능해야 된다. 전 산업적인 조율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걸 하려면 산업 전환을 다루는 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는 노사정이 모두 들어와야 되고 그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꾸려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가 자본이랑만 이야기해가지고 추진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아니면 산업 전환의 어떤 대응 체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입하는 대응 체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개입하는 그런 단체들을 꾸리려면 민주적인 단체가 꾸려져야 된다 해서 저희가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라는 것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2021년에 금속노조와 그린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2035년 이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82%가 공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산업전환에 이미 동의하고 있었고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지역과 산업별로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의 국민동의 입법 청원을 추진했으나 당시 청원 성사 기준인 10만 명을 채우지 못해 입법 청원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금속노조는 정의당과 함께 의원 입법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금속노조가 2021년도 6월에 공동결정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의원실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발의하기 위한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021년도 12월에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거든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이라는 이제 이 이름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동결정법에서 노사가 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유지되었지만은 어쨌든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짜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대변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법안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자리 전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와 미조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서도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사업의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경우 노조 대표 또는 노조가 없을 경우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와 공동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노동자가 전환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유사한 법안들과 병합되어 단일한 법안으로 만들어진 후 202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법안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은미 의원의 법안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은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포인트가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법이고요. 법안 어디에도 정의로운 전환 내지는 뭐 공정한 전환 이런 식의 표현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공동결정법의 핵심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법안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법의 목적이 사라졌고 노동자 참여와 공동결정의 원칙도 삭제되었습니다. 산업 전환의 계획, 고용 지원의 계획은 정부와 기업이 수립하고 노동자는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고용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대화의 방안과 구속력에 대한 후속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의로운 전환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자는 계획은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은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법을 만든다라고 해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불안감 내지는 이제 실제로 고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타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법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너무나 좀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최종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걸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굉장히 큰 투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의 인식 수준을 높여내는 과정. 그래서 지금도 현장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기후 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그냥 고용 안정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에 좀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스스로 해내야 될 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 이를테면 노동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생산량 감축에 대응을 하면서도 그때 생기는 비용들을 사회 전체가 분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이익을 받는 기업이 분담을 하거나 하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주저하지 않는 노동운동이 좀 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될 수 있는지는 하여튼 나중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의 내부 역량이 어떻게 성숙되는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제정운동은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의로운 전환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 제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기후정의 운동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에 대한 목소리들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사회적 힘을 모으고 노동자와 시민이 전환의 주체로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 제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